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일하고 있는 42살 남자입니다. 직업이요? 지방세무서 내에 파견된 용역 소속으로 서류 발송이나 출장비 정산 같은 단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인데 매년 갱신이라 명함 한 장 없이 근무하는 셈이죠. 그렇다고 게으르게 산 건 아닙니다.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는 건 습관이 됐고 가끔 과장님들 심부름도 대신 나가줍니다. 그래야 다음 갱신 때 눈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이 그날 단 한 통의 전화로 박살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관사 숙직실에 납품업체 견적서를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와이프 이름으로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무심코 통화를 받았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지훈 씨,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병원 다녀왔어. 요즘 분비물이 이상해서 산부인과 갔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이 STD 검사도 권하더라. STD? 성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운전대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야, 잠깐만. 그게 왜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한테 그럴 사람 없어. 나 집밖에 모르고 회사도 휴직 중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겠냐고. 그때부터 아내는 공격자에서 재판관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었고 말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진짜 그런 일 없어. 그럼 내가 환청 듣고 허가 본 거야? 검사 나오면 너 끝이야.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맴돌았습니다. 검사 나오면 너 끝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의심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제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당장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로 군산에 있는 비뇨기과로 달려갔습니다. 성병 풀셋 검사 요청했고 부끄럽지만 급하다고 했더니 의사도 다 알아듣더군요. 3일 뒤에 나오고 결과는 문자 드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이랑 거실에서 같이 있다가 제가 다가가면 방으로 들어가고 식사도 따로 챙겨 먹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도 눈치를 본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화났어? 아빠가 잘못했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보다 먼저 아들이 아빠를 의심하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도착한 검사 결과 문자. 모든 항목 음성. 다시 말해 성병 없음. 그 순간 문득 스친 의문 하나. 그럼 도대체 이건 누가 옮긴 거지?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찍힌 그날 제 머릿속엔 딱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아니라는 걸 증명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아내는 확신에 찬 얼굴로 나를 몰아세웠던 걸까? 처음엔 그냥 아내가 병원에서 들은 걸 오해했나 싶었습니다. 진짜 STD가 아니라 그냥 염증 같은 걸 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밤 아내가 제게 건넨 한마디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검사 결과 받았지? 그래도 난 아직 못 믿겠어. 뭐, 요즘 병원 검사도 100%는 아니잖아. 잠복기일 수도 있고.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지훈 씨한텐 그런 구석이 있잖아. 전화 자주 안 받고 문자도 몇 시간 뒤에 답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텐 잘하잖아. 그 말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순간에도 끝까지 날 가해자로 몰아붙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내는 산부인과 진료를 다녀온 날짜를 나한텐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 병원 갔다는 걸 사후에 전화로 먼저 알렸을까? 평소 감정 표현 서툴렀던 사람이 왜 이날만 유난히 감정을 꽉 누른 채 단정적으로 굴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날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날 밤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저는 무심코 거실 탁자에 놓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얼굴 인식이 안 되길래
제가 예전에 등록해둔 지문을 대봤죠. 풀렸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 앱을 켰습니다. 마이페이지 진료 기록. 최근 3개월 이력이 떴습니다. 거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2주 전 군산 산부인과 질염 진료. 1주 전 익산 여성병원 HPV 검사 및 STD 정밀 검사. 2군데나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병원은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이걸 왜 굳이 익산까지 가서 했을까? 다음은 문자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대놓고 수상한 내용은 없었지만 삭제된 대화 복원 앱이 깔려 있는 걸 보고 앱 로그 기록을 눌러봤습니다. 거기엔 이름 없는 번호와 5번 통화한 기록, 그리고 딱 하나, 그 번호로부터 스크립트에 따르면 삭제된 대화 복원 앱 로그에 남은 사진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 번호를 구글에 검색해봤습니다. 그 번호는 익산에 있는 소방안전교육협회에서 쓰는 법인폰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찌릿했죠. 예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여고 동창 중에 하나 익산 소방서에서 일한대. 체력 엄청 좋고 말 잘 통해서 걔랑 얘기하면 스트레스 확 풀린다니까? 그게 단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내가 얼마나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인지 한번 당해봐.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 전마다 차에 USB 캠을 꽂고 핸드폰 통화 녹음 앱을 항상 켜놨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번호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처음엔 발신음만 가다가 끊겼고 몇 시간 뒤 다시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나 혹시 여긴 소방안전교육협회 맞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근무 외 시간입니다. 그 말투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통화할 때 웃으며 말하던 그 말투. 귀에 익은 어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냈습니다. 자주 가는 커피숍 근처 CCTV와 시간을 비교해봤죠. 목요일 오전 11시 43분. 분명히 아내는 엄마 병원 모셔다 드린다고 했던 시간입니다. 엄마 병원 모셔다 드린다. 그런데 영상 속 차는 익산 소방서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더니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한 명이 뒷좌석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 마스크를 썼지만 어깨의 라인과 걸음걸이, 아내가 예전 사진 속에 보이며 동창이라던 그 남자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 일부와 삭제 복원 앱에 남은 사진 로그, 그리고 제 성병 음성 검사 결과를 하나로 묶어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아이가 잠든 후 아내에게 말했죠.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벽을 등지고 앉은 채 말했습니다. 뭐 얘기할 게 있어? 나는 지금도 당신 못 믿겠어. 저는 조용히 USB와 인쇄물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너한테 내가 얼마나 조심히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아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USB 안엔 아내가 익산 소방서 앞에서 남성을 픽업하는 장면, 아내의 건강보험 진료 내역 캡처, 성병 음성 진, 아내가 최근 2달간 지출한 카드 내역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턱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그 사람 만났어. 왜? 당신이 날 안 봐주니까. 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안 살림 기계 같았어. 애도 있는데 이혼하면 얘 상처 안 받을까? 그 순간 아내는 아이를 방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아, 우리 아빠랑 떨어져 살게 될 수도 있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막으려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려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나 기억나. 저번에 엄마 익산 갔다 왔을 때 차에서 어떤 아저씨랑 셀카 찍었잖아. 엄마 그거 사진 보여줬었는데 아빠한테 비밀이라고 했잖아.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죠. 그 아저씨가 엄마 이름 부르니까 엄마가 웃었잖아. 그 사람 나한테도 케이크 사줬잖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그 남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 말은 아내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도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지. 넌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사과해야 해.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눈물이 더 이상 감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들켰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소송을 정식 접수했고 위자료 청구는 물론 아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남편이 성병 음성 진단을 받았고 아내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자녀에게도 혼란을 준 점 충분히 승산있다. 재판까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재판장에서 아이를 위해 합의하고 싶다고 했고 내 아이를 위해 합의하고 싶다. 양육권은 제게, 아내는 한 달에 2회 면접 교섭만 가능한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조용한 집에서 저는 그동안 녹음했던 음성 파일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둔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남편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몰아붙인 아내, 사실은 본인이 옮겼던 사람.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이제 좀 따뜻해졌어.